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를 이른바 우주 돋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력 렌즈를 이용해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를 중력 렌즈를 이용해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5억 광년 거리에 있는 아벨 2744라는 거대 은하단의 엄청난 중력은 공간을 구부려 훨씬 멀리 떨어진 배경 은하들의 모습을 더 밝게 확대해 보여주는 중력 렌즈로 활용됐습니다. 이번에 관측된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130억 광년 거리에 있으며 우주의 시발점인 빅뱅이 발생한 지 5억 년쯤 지났을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우주 초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건 먼 과거를 보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은 무려 13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은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주가 탄생하고 수억 년 뒤의 은하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130억 년 전의 빛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네.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말 10억 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은하들이 만들어질 그 무렵, 그러니까 초기의 은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 초기의 그 모습을 네. 조사하는 데도 좀 큰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주가 우리가 빅뱅이라고 들었죠. 빅뱅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팽창하면서 물질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이제 은하가 되고 네. 그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130억 년 이상 전의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먼 과거의 빛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떠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이라고 하더라도 네.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1990년에 올라간 건데 지름이 2.4m짜리 이제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100억 광년 이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력 렌즈라는 거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럼 중력 렌즈가 도대체 어떤 렌즈인가요? 예, 이제 렌즈니까 일단은 렌즈를 확대해 보는 거죠. 네. 중력 렌즈, 중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 1910년대 그 아인슈타인 박사께서 상대성 이론, 중력이 빛을 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130억 광년하고 떨어지는 은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아주 질량이 무거운 큰 그런 은하를 갖다가 렌즈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벨 2744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네. 실제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또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은 한 5%밖에 안 되는데 예. 나머지 95%가 암흑 물질이나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큰 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2744라는 은하단을 갖다 이용해서 중력 렌즈로서 더 멀리 있는 한번 은하를 관측해보자라고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벨 2744 근처로 온 빛들이 휘어져서 이제 확대되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볼 수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밝게 보는 거예요. 정말 성능이 뛰어난 망원경인 것 같은데 예. 이런 망원경들은 수명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 네. 허블 우주 망원경 이용해서 이런 중력 렌즈로서 관측한다는 생각도 대단한 건데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1990년에 올라가면서 보통 우주 망원경이라는 게 10년 이상 쓰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벌써 24년이나 됐죠. 네. 중간에 계속 우주 왕복선이 가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버티라는 영화에도 수리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2009년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리를 했어요. 우주 왕복선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제 거의 끝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10년 정도 쓰는 것이 이제 최대인데, 그래도 24년 이상 쓰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요. 이 허블 우주 망원경 이후에 좀 예. 우리의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 다른 망원경들 어떤 게 예, 있는지도. 그러니까 뭐 이제 더 크고 더 네. 좋은 게 올라가야 되겠죠. 네.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건데 네. 역시 지름이 한 6.5m. 그러니까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도 지름이 한 3배 정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으로 치면 이 제곱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더 이제 빛을 밝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한 2018년경에 이제 올라갈 계획인데요. 네.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더 멀리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중력 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한정돼 있고 예. 그래서 이 중력 렌즈를 이용하지 않고도 거의 우주 끝부분까지 보겠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말 우주 정말 초기 모습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날도 올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은하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18년에 올라가면 그 더 멀리에 있는 우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 미마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은 미마스 표면 속에 거대 바다 혹은 럭비공 모양의 거대 바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마스가 토성의 주위를 공전하면서 발생하는 미묘한 흔들림으로 이 원인이 위성 내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토성의 달 엔셀라두스와 타이탄에 이어 태양계의 새로운 오션월드 멤버가 되는 셈입니다. 아름다운 고리 행성 토성은 무려 62개나 되는 많은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 대한 화제거리도 무척 많은데요.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는 메탄호스가 발견이 됐고요. 엔셀라두스 내부에는 바다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미마스 내부에도 거대 바다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그 토성은 위성이 굉장히 많죠. 원래는 이제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위성이 많은 행성이 토성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목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제 밝혀졌고, 근데 이 토성의 위성들 자체가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토성 주위에는 카신이라는 탐사선이 돌면서 토성과 그 위성들을 계속 관측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는 미마스라는 겁니다. 미마스는 지름은 한 400km밖에 안 돼요. 달보다 훨씬 작죠. 달의 지름 같은 경우는 3,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한참 작은 지름 400k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위성인데 그 위성이 토성과의 거리도 한 18만 km밖에 안 됩니다. 지구 달 거리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위성이 훨씬 큰 토성 앞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훨씬 그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달은 지구에 잡혀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고 항상 같은 모습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훨씬 작은 이 미마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중력을 받기 때문에 역시 이 토성의 고개를 못 돌리고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이면서 돌아야 돼요. 그렇겠네요. 이거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거든요.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는 거. 근데 미마스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가까워질 때는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겠죠. 멀어지면 좀 약해지겠죠. 그런 중력이 세다 약하다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안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막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관측을 해보니까 미마스라는 것이 토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표면이 한 6km 정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 내부에 바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가 있으니까 좀 출렁거리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마스 표면에 한 30km 떨어진 그 안에 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핵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진짜 바다가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도 궁금해요. 미마스도 그렇고 엔셀라두스도 그렇고 이 얼음 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있다, 녹아 있다, 바다가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생명체죠. 그래서 이 태양계 내에 아직은 지구밖에 없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마스 표면에서 얼음 화산이 뭐 솟구쳐가지고 거기서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확인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또 미마스를 관측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별도로 보내면 모를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미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토성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래서 굉장히 토성의 중력을 많이 받는 자그마한 위성인데 역시 여기 바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토성에는 타이탄이라는 게 제일 큰 위성이죠. 타이탄, 미마스, 엔셀라두스. 이름들이 참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죠. 이게 뭐냐면 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들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 미마스도 그 거인족 중에 그렇죠.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성의 위성들은 행성과 관련된 겁니다. 목성이 주피터, 그리고 이제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럼 목성의 위성들은 제우스 신과 관련된 그런 신화 속의 주인공들인데 이 토성은 이 세턴, 신화 속에 나오는 크로노스하고 거의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는데 제우스 신의 아버지잖아요. 거인족들입니다. 그 거인족들 중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마스도 있고 타이탄도 있고 그다음에 엔셀라두스도 있는 거예요. 거인족 중에 하나인 미마스. 이 미마스에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거인족 중에 하나라는 이 미마스. 과연 이 거인 안에는 그 바다가 존재할까요?